네, 법무부가 오늘 성범죄자 7만 5천여 명을 분석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분석 대상 성범죄자가 7만 5천여 명이면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지난 2000년 7월에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여 년간 누적됐던 이 74,956명의 이제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전원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범죄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제시했다는 게 이번 법무부의 설명인데요. 법무부가 성범죄 백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범행 특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특성들이 있다던가요? 일단 이 성범죄자의 절대 다수는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이제 그대로 답습을 해서 재범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확대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성범죄 범행 장소가 좀 눈에 띄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재범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이제 처음 죄를 저지른 곳과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하철이나 기차의 경우 절반이 넘는 62.5%가 이제 다시 지하철이나 기차로 가서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 즉 이제 10명 중 6명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또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도 재범률이 60%를 넘었고요. 버스가 53.1%, 공중 화장실이 44.8%, 범죄자의 주거지가 37.2% 등 이제 이런 순으로 재범률이 높았습니다. 이게 뭐 공중 이용 시설이면 사람이 많은 데인데 이런 데서 성범죄를 계속 한다는 게 언뜻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성범죄 유형이나 양태와 좀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뭐 지상파 메인 뉴스 앵커 출신이 이제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면서 큰 무리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흔히 이 몰카라 불리는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면서 덩달아 뭐 지하철, 찜질방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몰카 범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백서를 보면 지난 2014년 412건에 불과하던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이제 폭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재범률을 봐도 불법 촬영 범죄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강제추행이 70.3%,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61.4%로 이제 이들 이 성범죄 재범률이 다른 성범죄 재범률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수단을 보면 재범자 2명 가운데 1명은 뭐 수면, 음주, 약물 등을 이용해서 범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피해자를 찾기 손쉬운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건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가 않았는데요.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이제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징역의 선고 비율은 8.2%밖에 안 됐습니다. 이 상습 몰카범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법원에서 이제 선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뭐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 초범이나 반성 이런 사유들로 사실상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의 경우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고작 이제 51.6%로 강간범 2명 중에 1명은 교도소에 이제 안 가고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런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제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법무부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제 제시한 것은 성범죄자 이제 공개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이 성범죄 대상자는 연평균 1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로는 이제 2019년 말 기준으로 82,647명으로 이제 올해 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2018년 기준 강제추행이 이제 44.1%, 그리고 중간강을 포함한 강간이 30.5%, 그리고 불법 촬영 범죄가 12.4%로 이 세 가지 성범죄가 이제 전체 범죄 대상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뭐 성매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성범죄자들도 신상 정보가 등록돼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하고 공개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은 이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이제 네. 선고형에 따라서 이제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공개는 이제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네.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를 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지는 이런 신상 정보를 지역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의 이제 우편으로 송부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이제 공개와 고지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많은 성범죄자가 이제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네.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서 공개를 하고 이제 고지를 하는 이 성범죄자 관리 제도는 이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이제 설명입니다. 네. 뭐 아무튼 성범죄 재발 차단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